학생이 자 오늘 2명이 못 와요. 한 명은 할아버지 댁에 갔고요. 누구냐면은 김재하라는 친구가 갔고요. 한 명은 가족여행 갔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걔 제 이름 뭐더라? 니네 학교 애잖아.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뒤에 있던 애. 니네 학교야. 니네 학교야. 뭐 니네 학교가 아니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밌을 거예요. 재하의 첫 여친과 재하의 현이천이 이 공간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제 옆에 앉아할게요. 현 여친이 예고 전 여친이 김민재요. 김민재는 영어를 수학을 이미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과학도 들어와요. 다음 주부터. 관심이 없군요. 아 근데 재하 같은 애도 이렇게 여친이 막 얘사겠다 저사겠다 하는데 넌 뭐냐? 너 재하가 그 누구지? 민재하고 사귀게 된 경위를 민재가 알려줬어. 뭐예요? 새콤달콤을 매일 2-3개씩 줬대. 그래가지고 민재가 너무 불쌍해서 사귀어줬대. 아무 여자 무조건 새콤. 너도 새콤달콤 매일 2개씩 줘. 돈이 없어요. 아니 마트 가면 싸게 살 수 있잖아. 이만한 거에 나한테 한 16개. 근데 너무 웃겨서 새콤달콤을 매일 2-3개씩 줬다고 사귀었대.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새콤달콤 매일 2-3개씩 갖다 주면 사귈 거야? 한 달 하면? 사귈 거야? 새콤달콤 2-3개씩 맨날 갖다 주면? 진짜? 사귄다고? 아니야, 그냥 바꾸면 너무. 야 니네들 새콤달콤에 약하냐? 아니 근데 주제가 그런 애들 활동. 조용히 해.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새콤달콤 새콤달콤 사건이고만. 제가 엄청 놀림 못했다. 자, 오늘 어려워요. 필기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8시 넘어서는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쭉 가르치다가 요거가 오늘 시험이야. 집중해서 들어 하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알았죠? 오늘 바로 통과하면 바로. 아이, 그럼요. 그거는 지난번처럼 먼저 푼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이 봐서 푼 사람 나한테 주어주면 내가 봐서 맞았으면 집에 보내는 거야. 근데 저희 태어난 이유 안 말해요. 태어난 이유를 말하다니? 태어난 이유. 태어난 이유를 왜? 태어난 이유? 네, 정말 태어난 이유를 얘기하라고. 태어난 이유?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하나씩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아, 자기가 태어난 이유? 네. 엄마 아빠가 겁나 사랑해서 니네가 태어난 거야.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쌤이 물어봤는데. 아, 그래? 네. 설마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니네가 태어났겠어? 그럴 수도 있다고? 너야? 있어요. 근데 인마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 그럴 수 없어. 엄마 아빠가 너무 지금은 뭐 옛날에 그 열정적인 사랑이 좀 식으셨겠지만 나이가 드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열정적인 사랑이 남아 있으면 니네 동생 계속 생겨. 네? 좋다고? 뭐라? 아니 근데 요즘 중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없어. 어디서 그런 단어들을 보고 배우는 거야? 라디오. 에? 아니 묶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정관에 여자애들은 알아? 그런 걸 어디서 들어? 가족 시간. 아 그런 수업 언제 배워? 그걸 왜 배워? 그 교과서 과정에 그런 말이 있어? 아니 진짜. 진짜로?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야동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요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남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얘 이상해요. 이상해요. 얘가 왜 이상해?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질문해. 설마 예서가 야동 보겠냐? 아니 그건 아닌데 이상한 질문해요. 도둑이 원래 재발 저리는 거야. 이게 너 말고 지금 과민 반응 보이는 애들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원래 이렇게 안 보는 애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꼭 보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지. 누구를 쳐다본 거야 방금? 아니. 윤찬이? 아니야. 와, 이 새끼들 진짜 다 조사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상담 들어간다. 알았어? 자, 일이 뭐라고 했냐면은 영어로는 work라고 했고요. 우리 W. 우리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공통 수학 들어가면은 W를 또 오메가라고 읽어요. 공통 수학 원에서는. 근데 그 읽는 게 중요해. 뭐든지. 제대로 된 거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읽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읽고.
오메가라고 읽어 나중에 수학에서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W.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힘 곱하기 변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지. 이걸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힘, 얘는 변위의 길이, 변위의 크기, 얘는 힘과 변위가 이루는 각이야. 변위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어. 자 일단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을 알려준 적이 있잖아. 어떤 식을 알려줬냐면은 그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V는 9.8T가 알려준 적 있죠. 이걸 GT라고 쓸게요. 자 그다음에 H는 이것도 알려준 적이 있죠. 4.9T제곱.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2분의 1 9.8T제곱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쓸게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처음 속도가 다 얼마였어? 기억나?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1? 0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는 거지. 그러니까 놓는 순간은 0이란 말이야. 이게 보이는 사람이 물리를 잘해. 선생님 놓자마자 속도가 생겼는데 이러면 안 돼. 놓자마자 그 짧은 순간에는 속력이 0이야. 알았지? 보이지? 보인다고 해줘. 왜 그래? 보인다고 해줘. 왜 너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뭔가 지금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좀. 하윤이하고 친하고 싶어? 그래, 친하게 잘 지내. 자, 그런데 만약에 처음 속도가 있다고 해봐. 속도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처음 속도가 있다면 그 처음 속도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V0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V0는 뭐냐면 제로,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라는 뜻이야. 있다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 V는 그러니까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를 여기다가 더하는 거야. 알았지? 처음 속도 그냥 더하는 거야. 처음 속도가 더해져. 처음 속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H 대신에 사실은 뭐라고 쓸 거냐면 변위라고 쓸 건데 밑으로 변위 이게 원래 H가 변위야. 아래로 내려가는. 그럼 여기는 뭐가 더해지냐면은 V0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V0 T가 더해져. 자 그러면 얘는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얘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솔직히 그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신에 얘네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는 그 미적분 원 과정을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근데 미적분 원을 공부하려면은 아직 멀었잖아. 그지? 여기 학원생들 기준으로 하면 아마 올해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공수 1을 아마 할 거야.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공수 2를 하면서 대수 특강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면 내년 3월 달부터 미적 1을 배울 거야. 졸라 빠르지? 지금 나한테 속해 있는 반은 그 스토리로 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다시 뭔가를 좀 가르칠 때쯤 되면 이제 미적분 1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유롭게 물리 파트를 가르칠 때 뭔가를 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학 안 다니는 새끼들 자꾸 여기 오라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지. 나중에 이제 여기 다니는 애들하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거야. 100%야. 무조건 나한테 배우면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나중에 어느 학원을 다녀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벌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식을 정확하게 유도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일단 얘는 좀 받아들이고 왜냐면 내가 이거는 유도를 해줬잖아. 이거는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거 하나 더해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다가 V0가 아니라 T까지 곱해져서 더한 거를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얘를 V0를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가정.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정한 거야. T하고 V야. 그러면 이런 거 그려봤잖아. Y는 2 더하기 3T.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있어? 그러면은 지금 2학기 때 공부를 안 한, XX. 지금 2학기 때, 1학기 때 기말고사를 개판 친 사람들이지. 자, 이거 X가 0일 때 Y는 2고,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뭐 비율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X절편, Y절편 그린 다음에 그냥 쭉 연결하면 되잖아. 똑같아. 지금 여기 X 대신에 T가 있는 거니까 T축, Y 대신에 V가 있는 거고, 여기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V가 V0가 돼버려. 이 V절편이라고 하면 돼. 우리가 이런 거는 Y절편이라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여기가 Y 값이 있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x가 0일 때 y값. 여기는 t가 0일 때 v 값이니까 v0는 v절편. 그 다음에 똑같아. 이 3이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 g도 기울기인데 g는 양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쪽은 내가 그리지 말라 그랬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쪽은 물리에서는 실험을 시작하는 순간이 시간이 0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마이너스 이런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오늘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원래 다른 날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만 어렵다고 해. 그래서 여기가 임의의 시간 t라고 다시 놓으면 이 높이는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하면 v0 더하기 gt야. 자, 선생님이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넓이가 뭘 말한다고 그랬지? 변위를 말한다고 그랬지. 변위야. 그러니까 이동거리인데 중3 과정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변위야.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면 거리잖아. 거리. 거속시 너네 막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외우잖아. 근데 여기서는 변위야. 자, 이거 사다리꼴이야.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윗변 더하기 이게 아랫변 v0 더하기 gt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얘 전개하면 이거 나와. 맞지? 왜냐하면 얘가 2v0 더하기 gt인데 t를 분배를 하면 2v0t가 되고 더하기 gt제곱이지? 그 다음에 2분의 1을 다시 분배를 하면 v0t 더하기 2분의 1 gt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저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v0t가 더해지는 거를 선생님이 우회적으로 약간 돌려서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적분을 알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할게. 설명은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식 두 개를 약간 변형을 했어요. 처음 속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 처음 속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오늘 배우는 거는 진짜 역사상 제일 어려운 거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배우고 있어. 진짜. 앞으로도 이거보다 어려운 거를 배울 기회는 별로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이런 걸 배운다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야. 반응이 없어. 지금 어려운 걸 배우는지도 모르니까 그래. 자, 그래서 잘 봐. 아직도 더 정리가 필요해? 자,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를 해볼게. 중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연립방정식을 너무 못해. 분명히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었을 건데 연립방정식만 나오면 못 풀어요. 자, 두 식에서 뭐를 소거할 거라고? t를 소거할 거야. t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을 한번 소거를 해볼게. 자, 위에서 열심히 쓰고 있어? 자, 위에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선생님 옆에서 가끔 자잖아. 이제 체력이 딸려서 내가 가끔 저기서 수업하고 좀 쉴 때 자는데 오늘은 수업은 앞에 없었지만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놀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고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거든. 근데 잠결에 문자가 와 있는 걸 딱 봤는데 정하윤 학생이 그만둔다고 문자가 와 있는 거야. 정하윤 학생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이 하윤이가 왜 그만두지? 하윤이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냐? 예.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문자 보여줄 수 있어. 그만둔다고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우리 학원에 정하윤이 2명이 있어. 성도 똑같고 이름까지 똑같은 애가 2명이 있는데 주애를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해놓거든. 종암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그만두는 사유가 너무 웃겨. 그래서 난 처음에 얘인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잠결에 봐가지고 8월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학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둔대. 근데 최근에 하윤이가 영어를 지금 원래 월수금이 하다가 얘가 지금 영어를 요일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하고 계속 부모님이랑 얘랑 얘기하고 있거든. 같은 날 수학하고 영어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한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어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이게 뭐지? 전화를 딱 누르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얘가 아니라 그 종암초 다니는 학생이더라고. 그래서 걔는 또 뭐지? 그래서 요일을 다른 요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뭐 또 남학생이 많아서 안 갈래요 막 이러면서
봐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만두는 애가 한 명 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영어 학원 때문에 수학을 포기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요일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포기를 해. 왜 그러지? 영어는 그냥 다니기 싫은데 변명된 거 아니에요? 그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지. 그러니까 되게 막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친구긴 한데 아무튼 그렇겠지. 핑계겠지. 다른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원우 쌤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원우 쌤이 그래서 문자를 보내줬더니 그 마르네? 걔가 하윤이야. 걔 정하윤이야. 이름 똑같아. 성까지 똑같아. 엄청 마른 애 있었지. 이제는 있었지가 됐구나. 진짜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되게 하하호호하면서 근데 가르치는 표정이 달라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오긴 왔어 엄마한테. 그래서 이 근처에서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월수금이라고. 근데 걔가 수학을 월수금에 하고 있어. 그래서 화목도로 시간을 바꿔줄 수 있냐 그래서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 시간대로 가면은 초육 남자애들이 좀 몇 명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생각해보시고 연락 달라 그랬는데 그 반대로 남자애들이 있어서 또 가기 싫다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성격이. 남자애들이 있어서 가기 싫대. 왜 남자애들이 있는데 가기 싫어? 같은 학년 애들인데. 남성 혐오. 아이 무슨 초육이 남성 혐오야. 근데 그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무튼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니까. 얘는 지금 열심히 내가 니네들도 내가 키우고 있지만 이 친구도 열심히 내가 지금 키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오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생긴 이 순간적인 선생님의 자다 일어나서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헷갈림. 자다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안 헷갈렸을 텐데. 원래 자다가 막 일어나면 좀 그런 게 있잖아. 자, 봐봐. 아무튼 그랬다고. 걔가 우리 학원 첫 번째 퇴원생이야. 첫 번째 아니에요. 아니, 너는 계속 다니고 있잖아. 저 새끼는 수학을 퇴원했지. 이 새끼도 멍청한 놈이야. 다시 얘기를 왜 꺼냈어? 이 멍청한 놈아. 내가 혼자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아주 개멍청이야, 개멍청이. 선생님한테 혼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이고, 멍청이. 자, 그래서 T를 한번 소거해 볼게. 그래서 하윤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 얘기한 거야. 자, T를 소거해 볼게. 자, 이거를 T로 한 번에 정리를 못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G분의 V 빼기 V 제로지. 되지? 이거 한 번에. 안 돼? 이거 좌변으로 보낸 다음에 G로 나눈 거야. 되지? 이 정도면? 안 돼? 그건 네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시간을 없애는 방법이야. 변이라고만 쓸게. 알았지? 변 위도 귀찮으니까 그냥 변이라고 쓸게. 자, V0 G분의 V 빼기 V0 더하기 2분의 1 G에다가 T의 제곱 G 제곱분의 V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G가 하나 약분이 되고요. 얘 남았죠? 얘 남았고 분모에 얘 있죠? 자, 이거 이제 설명하면 이제 예준이는 또 뭘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자, 분배 법칙으로 인수분해할 거야. 공통인수를 끄집어낼 거야. 그럼 G하고 2G가 있으면은 2G를 끄집어내는 거야.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G하고 2G가 있어요. 여기 2하고 G가 있잖아. 네. 자, 그러니까 2G를 끄집어내라고. 여기는 2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라고. 그래서 2G를 묶어내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얘가 1제곱, 얘가 2제곱이지. 하나만 끄집어내. 그 다음에 괄호.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남았어? 저기에는 2V제로가 남았지. 헷갈리면 다시 전개.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 있는 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2G 나왔고 제곱 중에 하나가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V 빼기 V제로 하나가 남아.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걸 하면 저희 나온다고. 너는 수학학원 2개나 다니면서 이거 빼는 걸 지금 이해 못하면 어떡해. 아니 그냥 네. 이런 거 한 거야. AB 더하기 AC는 A가 앞으로 나오면 B 더하기 C. 이거 한 거라고 이거. 알았지? 그러니까 2G분의 V 빼기 V제로를 끄집어냈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V 빼기 V 제로고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V 더하기 V제로지. 왜냐면 이거 두 개는 계산이 되잖아. 네. 2V제로 빼기 V제로는 V제로잖아.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지? 합차. 지금 V 빼기 V제로랑
합차라니까 하품하고 있어요. V 빼기 V 제로랑 V 더하기 V 제로 합차야. 근데 그럼 뭐야? 합쳤는데 분모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분모는 그냥 놔두면 되지. 뭘 걱정해. 자, 그래서 이게 변이. 맞지? 여기만 합차.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준석이 개 무서워. 머리도 저렇게 깎았는데 지금 방금 인상을 썼거든? 와, 진짜 쫄려가지고 수업을 못하겠다. 인상 쓰지 마, 무서워. 야, 머리 그렇게 자르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섭잖아. 웃어. 그래, 그렇게 웃고 있어. 이 새끼 막, 아니 뭐 이러고 있어. 막 보면서 막 이러면서 쓰고 있잖아. 무서워, 선생님.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지금. 자, 봐봐. 마지막으로 얘를 이쪽으로 곱해.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은 2G 곱하기 변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시간을 소거한 거야. 시간을. 여기까지 써봐 일단. 시간을 소거한 거야. 이 식이야. 두 개에서 연립을 해서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어쨌든 없앴더니 저런 식이 나와.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어떤 거에 관련한 식인가요? 기다리세요. 다 써먹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미래의 고대생. 네? 좋았어. 그럼 아니 왜 네가 비웃어? 내가 보낼 건데. 아니 근데 쪽팔려요. 좀.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너 이번에 네팔밖에 안 가잖아. 네 팔도 아니고 저 팔도 아니고 내 팔. 우와. 쌤, 저 내일 출발이에요. 차라리 5868 했어. 잘 가. 내일 밤에. 그래 잘 가라고. 선생님, 제가 선물 사드릴게요. 일단 비행기가 태평양에 떨어지지 않으라고 기도를 내가 먼저 할 거고 태평양에 떨어지면 뭐 다 죽는 태평양이 거잖아. 아니죠, 네팔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반대로 가죠. 네팔이잖아. 인도 쪽으로. 이렇게 중국 쪽으로. 그쪽으로 가? 그럼 대륙에 떨어지는 거야? 가다가 추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륙에서 막 시진핑이 야 저거 쏴. 어디 우리 영공을 지나가 쏴. 에베레스트 산에 꽂힙니다. 에베레스트 사진 찍으세요. 자 조용히 하고. 몇 시간 걸리냐? 5시간, 4시간.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네. 시간으로는. 자 적었어? 네. 자 아직도 적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 빨리 너무 오래는 못 기다리고 조금만 빨라져 봐. 자 봐봐. 그래서 식이 V는 V0 더하기 GT 그 다음에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제곱 그 다음에 V제곱 빼기 안 보여도 돼 2G 곱하기 변이 이렇게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뭐를 소거한 거야? T를 소거한 거야. 그런데 이 G가 뭐지? 이게 지금 중력가속도지? 네. 그러면 일반적인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 G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은 A를 대입해. 아니 A를 대입해. A. 그냥 일반적인 가속도. 일반적인 가속도를 대입을 해도 이 식은 성립을 해. 그게 A의 뜻이에요. A가 원래 가속도잖아.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V는 velocity, V 속도. A는 acceleration 할 때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G도 가속도고 A도 가속도인데 이 중력 가속도를 일반적인 가속도 A로 그냥 바꾼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꿀 거야. 그러면 V는 V0 더하기 AT.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 곱하기 변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을 3개를 만들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불러.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불러. 이거를 우리가. A가 들어가. 응? A가 들어가. A가 들어가는 걸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A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떨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평면에서 막 운동하고 가속도로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저 식이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또 필기를 해봐. 이게 원래 이게 G가 지금 등가속도잖아. 이게 일정한 가속도잖아. 일정한 가속도. 그러니까 이 A도 지금 일정한 가속도로 한 거야. 일정한 가속.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아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까지는 일단 했고. 자, 여기까지 썼어? 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잘 봐봐.
재미있는 식을 하나를 알려줄 건데 오늘 아무튼 어렵다고 했어. 이 중에서 갑자기 뭐 증명하는 거 시험 문제야 이럴 수도 있고 미리 안 알려주려고. 8시부터 공정하게 같이 시작을 한 다음에 누가 암기를 잘하나, 누가 수업 시간에 잘 들었나, 어? 저는 증명한 거 안 알려줬죠. 다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완벽한 증명은 아니지만 왜냐면 너희들한테 완벽한 증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갑자기 막 T를 소거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이 물리를 수식화시킨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이 있어. 제1법칙, 제2법칙, 관성이 여기 포함되는 거 제3법칙. 조용히 하세요. 작용만 작용이라? 아, 좀 조용히 좀 해라. 또 아는 척 한다. 네. 자,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라고도 한다고. 이 법칙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써주는 거야. 얘를 3법칙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 굳이 저렇게 말 안 하고 1법칙, 2법칙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좀 더 추가로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그 중에서 이 법칙이 뭐냐면 이것만 설명할 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넘어가면 해줄 거야. 자, 두 번째 것만 할 건데 F는 MA야. 이제 의미를 알려줄게. 이 F는 뭐냐면 니네 중학교 책에서도 1학년 때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배운 적이 있어. 이 F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야. 기억나냐? 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중1 과학을 개판으로 한 사람들이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자, 알짜 힘이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만 나와.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쪽으로 10뉴턴, 이쪽으로 반대로 5뉴턴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얼마? 5m. 그제? 이런 힘을 알짜 힘이라고 했었어. 이제 좀 기억나?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2뉴턴이 작용하고, 이거 중학교 책에 있어. 1학년 책에 있어. 3뉴턴이 작용,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면 하나의 선으로 5뉴턴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알짜 힘이야. 이런 게 알짜 힘이야. 알았지? 이런 게 알짜 힘이라고 해.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F라고 쓴 거고, 그다음에 이 M은 A, 그리고 그 알짜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뭘 측정하냐면 이거 가속도라고 했잖아. 가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뉴턴이 뭘 해본 거냐면은 알짜 힘을 작용해서 가속도를 측정을 했어. 이 비율을 M이라고 최초로 정의를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걸 이름을 매스라고 했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할 때 질량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질량의 탄생은 뉴턴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질량 이런 개념은 원래 없었던 개념이고, 뉴턴이 어떤 물체에 알짜 힘을 가한 다음에 가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나눈 거를 그 물체의 질량이라고 했다고. 알겠어? 무슨 말이지? 관성이라는 단어는 왜 쓰냐면은 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하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관성이 작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추가로 할 건데, 이 F는 MA라고 하는 식이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물체에 이렇게 5뉴턴의 알짜 힘을 작용했는데 가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m/s의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5는 m 곱하기 10이니까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다? 2분의 1,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게 F는 MA야 그냥. 알았지?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F는 MA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정말 중요해. 저걸 가지고 별 문제를 다 풀어. 저걸 가지고 별 문제를 다 풀고, 실제로 공학에서 응용하는 기계 분야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 F는 MA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야 사실은. 모든 공학의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은 F는 MA라는 게 그냥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데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실험 법칙이기 때문에 증명을 한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F는 MA라는 식을 실험으로 발견한 거야.
힘을 줘보고 가속도를 잰 다음에 걔를 질량이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알았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관성은 뭐하다? 크다.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체의 관성은 뭐하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뉴턴이 한 거고요. 그럼 왜 이 식을 알려줬냐면 다 썼지? 이 식을 알려준 이유가 있어. 자, F는 MA죠. 그런데 이 A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지? 가속도인데 이 A가 실제로는 가속도인데 여기서는 등가속도라고 가정. 등가속도라 가정할게. 오늘 배우는 거는 노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몇 번 봐도 되고요.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 집에서. 알았지? 등가속도라 가정. 원래는 등가속도가 아니야. 이 F가 변하면 A도 계속 변하거든. 근데 등가속도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 선생님이. 여기서만. 가정을 안 하고 지금부터 유도하는 식을 유도를 하려면 이게 미적분이 필요한데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잖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가속도라고 가정을 하고 방금 유도했던 식 3개 중에서 마지막 식이 있었지.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 곱하기 변이라는 식이 있었지. 이게 지금 등가속도 공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었어. 필기해놓은 거 있잖아. 알았지? 자, 잘 들어. 이걸 A로 정리를 해서 그럼 2 곱하기 변이분의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죠. 이 A 빼고 나머지 2개로 그냥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변이분의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되지요. 자, 이제 이 변이를 이쪽에다 곱해. 그래서 F 곱하기 변이는 2분의 M에다가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야. 자, 여기까지 써봐 일단은. 오늘 수식을 겁나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물리는 공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학문이야. 얘를 잘하면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얘를 잘하면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 물리를 잘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지금 단순 수식 전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하나씩 유도해주면서. 그지? 자, 됐어? 전개해볼게. 2분의 1 MV제곱. 전개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 근데 학생들이 좀 내가 이상한 게 2분의 1 A라고 쓰는 경우랑 2분의 1 곱하기 A라고 쓰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 A 곱하기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거 다 똑같은 거야. 그냥 A하고 B하고 곱하는 방식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때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붙여서 그냥 분자에다 놓기도 하고 이 숫자는 앞으로 빼고 점 찍고 AB라고 쓰기도 하고 뭐 AB 사이에 점 찍는 것도 이것도 귀찮아서 이제 안 찍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똑같은 기호인데 여기서 M이 왜 옆으로 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하면 안 돼.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수학에서. 알았지? 자, 이제 F 곱하기 변이야. 잘 봐. 오늘의 목적지에 이제 조금 도달했다. 자, 조금 도달했어. 네? 오늘 개어렵다고 했어. 자, F 곱하기 변이가 뭐야? 저기에 물론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지는 않지만 F 곱하기 변이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1. 1. 이게 1이잖아. 1. W. 내가 뭐라고 썼어? F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 L이 변이의 크기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물론 F와 변이가 이루는 각이라고는 했지만 여기는 지금 그 각이 표현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이제 정확히 미적분으로 하면 표현이 되거든. 근데 일단은 저게 세타가 뭐 0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F 곱하기 변이잖아. 저거 1이야 1. 1이라고 1. 그래서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1이 돼. 그 다음에 우변을 써보면 이렇게 되지. 그대로 쓴 거예요 선생님이. 좌변이 1이야. 1이라고. 1, 1, 1, 1, 1. 1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거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 원래는 뭔 개소리야. 워크는 새끼 그대로 읽은 거잖아.
힘의 단위 뉴턴과 변유의 단위 미터를 곱한 거야. 이제 뉴턴 미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첫자 따가지고 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는 무슨 단위라고 그랬지? 에너지 단위야. 저건 에너지 단위야. 에너지 단위. 자, 질문. 수학은 3은 3이죠. 물리에서 3줄이라고 쓰고 우변은 3m/s야. 자, 수학은 단위가 없어요. 3은 3이야. 당연히 성립하죠. 이거 성립한다? 안 한다. 물리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 숫자만 같아서는 안 돼요. 양변이 뭐도 같아야 돼? 단위까지 같아야 물리는 정확하게 양변이 같은 거야. 단위가 다르면 물리는 같지가 않아. 알았어? 물리량이 서로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호잖아. 근데 지금 좌변이 에너지야. 어쨌든 에너지야. 그럼 우변도 뭐가 나와야 돼? 에너지가 나와야 돼. 단위가 에너지가 나와야 돼. 좌변이 에너지면 우변도 에너지인 거야. 물리는. 이 단위가 서로 다르면은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거 오늘 해주는 거를 있잖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되지만 이거를 틈틈이 한 번씩 보면서 여기 있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달달달달 외우잖아. 그러면 물리의 70%를 잘할 수 있어. 고등학교 물리.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진짜 날 믿어. 니네들 뭔가 할 때 새로운 걸 배울 때 처음 할 때 익숙하지 않지.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여기 뭐 축구나 농구 잘하는 남자애들 있을 수도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축구나 농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특히 축구는 애기여도 공 차고 다닐 수 있잖아. 세게는만 못 찰 뿐이지. 그제? 좀 힘이 세지면 이제 세게 차는 거고. 근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 해봤겠지만 너무 어릴 때는 농구공을 지탱을 잘 못해 애기들이. 던져도 멀리 날아가지도 않잖아.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골대를 향해서 공이 날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힘 주면 이게 날아가네? 남자애들 얘기하는 거야. 여자애들은 잘 안 할 거니까 농구 같은 거.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난 좀 멋있게 던지고 싶은데 멋있게 던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자세로도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 가서 배우기도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지. 자, 그 과정 동안에 계속 여러 번 반복하지. 공부도 똑같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잘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착각이야. 익숙해지면 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내용이 어려울 거야. 굉장히 이미 어렵고 계속 앞에서부터 무슨 내용이었지만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뭘 하느냐는 다음 문제야. 계속 이제 저걸 가지고 뭐 문제도 풀고 연습도 하고 이제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전에도 이런 기호들이나 문자들이나 내가 설명한 거를 익숙해지게 한번 노력을 해봐봐. 그러면 나중에 진짜 물리를 잘할 수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서 어려워 난 못하겠어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끝이야. 디 엔드. 반복을 해봐. 그래서 좌변이 에너지니까 우변도 에너지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물리는 단위를 물리량은 서로 곱해도 상관이 없어. 아까 봐봐. 원래 W라고 하는 물리량이 단위를 만들 때 W가 어쨌든 F 곱하기 뭐 변인데 얘가 단위가 뉴턴이고 변위가 미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는 있잖아. 이 단위들을 서로 곱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곱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 수 있어. 나눠서도 새로운 단위를 만들 수 있어. 미터라는 단위와 초라는 단위를 나눠서 속력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나 수학에서 3 빼기 2는 1이지만 물리에서 3m/s 마이너스 2m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어떻게 할 건데? 숫자만 가지고 1이라고 쓸 거야? 그럼 단위가 뭐야? 미터/s야, 미터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단위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더하거나 뺄 때는 같은 단위끼리만 할 수 있어.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3m/s 마이너스 2m/s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1m/s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더하면 5m/s가 되는 거고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는 게 물리에서 허용이 안 돼. 알았지?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등호를 쓸 수 있고 한쪽 변에서도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 단위가 같지 않으면 물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곱하는 건 가능해. 곱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지금 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에너지. 얘도 뭐가 돼? 에너지. 근데 형태를 잘 보니까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
근데 이 V0가 처음 속도였거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에너지. V0가 처음 속도였잖아. 이 V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 속도였어. 나중. 그래서 이거는 나중 에너지. 중간에 왜 뻥 띄워놨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뻥 띄워놓은 건데, 근데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뭔가 질량도 있지만 속도의 제곱이거든. 속도라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V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응? 왜 놀래? 자, V를 가지고 있다는 건 움직이고 있잖아. 우리가 움직이는 걸 운동한다고 그러지. 자, 영어로 혹시 운동의라는 영어 단어 아는 사람? 예준이한테는 안 물어볼게. exercise. 그건 연습하다. workout. 운동하다의 뜻보다는 연습하다라는 뜻이 더 강해. 엑서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막 밖에 나가서 노는 거라기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엑서사이즈고. workout. 워크아웃 아니고. 아니, 선생님이 지금 형용사 물어봤잖아. 운동의 이런 형용사 아는 사람? 운동의요? 운동이? 역시 무식해. 자, 운동이 뭐예요? 아주 그래서 선생님 행복해. 영어로 키네틱. 이 영어 단어 아무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영어 단어 아무도 몰라? 오케이. 처음 이 영어 단어의 뜻이 운동의 이런 뜻이야. 형용사야. 조용히 해. 발음이 뭐예요? 키네틱. 운동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처음 속력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운동 에너지. 얘는 나중 속력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불러.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 다 써보면 키네틱까지는 알려줬잖아. 키네틱 에너지야. 이게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를 우리나라 말로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저거 줄여서 안 써요.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줄여서 K라고 씁니다. 키네틱 에너지. 그 K는 키네틱 에너지의 K야. 키네틱 에너지의 K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K. 나중 운동 에너지. 얘는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첨자 붙여서 K0.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 빼기 K0. 쟤는 뭐가 된다고? K 빼기 K0.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는 정의야.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이거 중상 과정에 나와. 중상 과정에서 선생님은 잘 봐. 지금 잘 보면 어렵지만 운동 제2법칙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등가스 동식을 유도를 살짝 해준 다음에 시간 소거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저 F는 MA라는 식에서 운동 에너지라는 2분의 1 MV 제곱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줬잖아. 자, 중학교 3학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끝. 자, 학교에서 이제 3학년 때 배워보면 알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왜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딱이 맞을 수도 있어. 아니면 선생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생물 전공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물리 좋아하면 생물 전공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무조건 그냥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가 선생님 왜 2로 나눠야 돼요? 왜 질량은 곱했는데 V는 왜 제곱을 해서 곱했어요? 물어봐봤자 이렇게 증명을 못 해줘. 그 사람들은 물리를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W는 이건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내가 물리 가르치면서 계속 했던 게 있지. 나중 빼기 처음을 쓰는 기호가 있었어. 뭐야? 나중 빼기 처음을 쓰는 기호가 있었어. 속도의 변. 아니 그 기호가 뭐냐고. 메탈. 델타요. 그래, 델타. 오! 한번 칭찬해 줄게. 잘했어. 델타지. 그래서 얘를 델타 K라고 쓸 수 있잖아. 지금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쌤 그럼 지금 이제 졸린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 쌤. 뭔 말인지 몰라도 집중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조차 포기하면 안 돼. 물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필요한 것만 딱딱 외워 이렇게 시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 나중에는 그냥 공식 몇 개만 암기시켜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시키면 중상권은 그냥 해. 그냥 그렇게 배울 거면 여기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병신 같은 학원 다니면 돼. 알았어? 그럼 병신 같은 학원하고 선생님을 비교하지 말으라고. 창피해. 그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창피한 사람들 그냥 전국에 깔려 있어. 나는 그런 창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자, 시끄러. 시계 보고 있어. 도달하려고 하는 거에 몇 퍼센트 왔어요? 근데 시간은 어차피 우리 20분까지밖에 수업 못 하잖아. 뭐 많이 나오네. 그치? 3분의 1? 어. 3분의 1? 네?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생기네. 자, 여기 지금 그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한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이 있는데 고기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도 가입 안 한 놈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봐서 여기 그 카페 들어와서 이 영상 반복해서 안 본 사람들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족칩니다. 알겠죠? 반복해서 보세요, 제발. 자, W는 델타 K. 이거를 물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리인데 좌변이 1이지, 1. 우변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지. 이거 슬래시, 그러니까 대시 그린 거야, 그냥.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불러. 이걸 말로 풀어서 써볼게. 어떤 물체의 알짜 힘이 한 일은 여기까지가 좌변이잖아. 좌변을 설명을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좌변. 여기까지 좌변을 이렇게 한 거야.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 수식을 지금 뭐를 했냐면 이 수식을 이거는 우변이야. 이거 우변. 이 수식을 말로 풀어서 적어줬어 내가. 좌변 W는 뭐라고? 어떤 물체의 알짜임이 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해. 그래서 이거를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물리에서 중요한 정리야, 정리. 이론이 아니라 정리야. 정리라고 불러 이런 거래. 1 운동 에너지 정리. 1 운동 에너지 정리.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이제 살짝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갈게. 지금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야 돼. 네. 아니 순간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안 돼. 그러지 마. 알아. 아무것도 괜찮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살짝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갈 건데 굉장히 중요해.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지만 중요해. 여기까지 적었어?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이야. 지금부터가 시험이야. 아무튼 지금부터가 시험이야. 반복해서 봐. 진짜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쇼츠 볼 시간에 이거 반복해서 보라고. 야, 깍두기 알았냐? 인상 쓰고 있지 마. 무서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우면 되겠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잘랐어? 쟤 저렇게 자른 적 이번에 처음이냐 아니면 있었냐? 제일 처음이야? 부터 봤을 때는 처음이야? 그럼 왜 그랬어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 감기 귀찮아서 그랬지? 야, 여학생들도 머리 안 감고 다닐 거면 그냥 저렇게 자르면 돼. 충격. 근데 머리가 아무리 짧아도 머리 안 감으면 있잖아, 머리 가려운 건 똑같아. 왜냐면 선생님도 군대 가서 잘라봤잖아. 그 군대 가면 저렇게 다 잘라. 그 뜻은 선생님 가를 때까지 안 가면 무조건 뜻이. 아니 그 어렸을 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그리고 저렇게 선생님 나이 때는 저렇게 자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 남학교에서, 남고에서 특히나. 아니 옛날에는 남녀공학이 없었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하나도 없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남녀공학이 지금 많이 생긴 거야. 지방은 다 남녀공학이야. 아직도 서울은 남자학교하고 여자학교가 일부 남아있는데 지방은 다 남녀공학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 오히려. 근데 나는 어쨌든 선생님 너희 부모님도 여고 아니면 남고야 대부분. 그 나이 때는 남녀공학이 없었다니까. 거의 없었다니까. 찾기가 내가 거의라고 했지. 찾기가 힘들 정도. 그래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머리 단속도 했어. 그래서 남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이제 다닐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성인지 감수성도 없어. 초등학교가 지금 니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 남녀 화장실 따로 있지. 초1 때부터. 네. 맞지? 옛날에는 초등학교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니네처럼 이게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되게 무지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물론 소변기가 있고 이렇게 안에 이제 변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있지. 남자애들이 거기서 그냥 오줌 싸고 여자애들 들어가서 오줌을 싸도 있잖아.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나이였어.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옛날에. 어떻게? 그게 니네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니네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영상물을 많이 보니까 그래. 선생님이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무지했냐면 야 조용히 해.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잖아. 여자가 아기를 배에서 낳는 줄 알았어. 맞는 거예요? 아 배꼽에서 낳는 줄 알았다고. 배꼽에서. 아 다리에서 놀려고. 다리에서 어떻게 나와? 그것도 무식하다. 아니 중3 때까지. 그 성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성교육도 안 시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 사고랑 지금 너희들의 이 사고는 달라. 니네들은 누가 안 가르쳐도 뭔가 인터넷에서도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잖아. 자기가 보기 싫어도 어떻게 막 누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성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고 나이 들면서 이제 알아가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였는데 되게 남자도 여자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여자도 그렇고 옛날에는 진짜로 뭐 키스라도 한번 하면 나 이 여자 평생 책임져야 돼 이런 느낌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요즘은 막 몸까지 다 허락해도 뭐 남자애들도 뭐 그러고 다니는데 나도 그러고 다니다가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또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잖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냥 무조건 남자도 한 여자한테 순종, 여자도 한 남자한테 순종, 약간 이런 거야, 진짜로.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건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뭔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를 하게 됐지? 화장실? 화장실 얘기를 왜 했냐? 선생님. 어? 선생님이 어. 학창 시절 때 어. 그때 1900년. 어? 선생님이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93년도야. 93학번. 네? 1993년도에 첫 대학교 다닐 때. 재수하셨어요? 어? 재수하셨어요? 아니 93학번. 그때 지금 수능 체제가 아니고 수능 바로 전에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거든. 그 시험을 나는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간 사람이야. 수학 못해? 아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뭘 설명하자? 아 이준석 머리.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가위를 가지고 다녀. 작은 가위도 아니고 큰 가위 있잖아. 수업 시간에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있잖아. 머리 긴 애들 가가지고 머리 자르라고 경고도 안 해. 그냥 남자애들 머리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냥 좀 자라잖아.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자라도 여기를 잡고 그냥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이상해지잖아.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만들어. 선생님들도 다 삭발하고 다녔어요. 아니 왜 선생님들이 왜 삭발을 해? 무기를 보여줘야죠. 5번. 너 같은 애들은 옛날에 태어났잖아. 그럼 맞아 뒤졌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엉덩이 한 100대 맞아도 있잖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세상. 선생님이 진짜 하늘 같은 그럴 때 나는 학교를 다녔어. 개기질 못해 선생님한테. 그게 좋다는 건 아니야. 어? 말대꾸도 못해 진짜 중학교 때부터. 막 선생님은 막 하늘 같은 존재 막 이런 거. 아니 진짜 너희 부모님도 거의 비슷해. 그때는 선생님이 체벌이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돈도 많이 받았어요. 돈을 왜 받아? 왜냐면 약간 높으신 분이 돈을 월급 많이 아니? 선생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봉이야. 공무원이야 그냥. 선생님은 직업적으로는 선생님인데 나라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에 속해. 공무원은 원래 급이 있잖아. 10급, 9급, 8급, 7급, 6급 쭉 있거든. 근데 이 급이 있잖아 급이. 보통 선생님들은 급이 쭉 있단 말이야.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 써놓고 미친. 옛날에 그 고시 있지. 회계고시 뭐 사법고시 등등 하면은 4급이야. 그리고 조금 낮은 거는
고시를 보면 5급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거 완전 고위 공무원이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시험 보면 9급? 이건 더 낮은 직종이지. 그럼 이거 올라가다가 좀 올라가다가 한 여기 정도에서 끝나. 더 못 올라가. 학교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월급 받는 거는 일반 공무원의 한 8급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한 7급, 6급 정도에서 끝나. 그러니까 급수를 직접 선생님들한테 먹이지는 않지만 연차가 지나면서 호봉이 쌓이면서 월급 많이 받아봤자 한 여기서 끝나. 근데 선생님 그 사촌 형 중에서 지금 현재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 7급에서 시작해서 7급 시험도 있거든 따로. 근데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 5급인데 지금 벌써 공무원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 얼마밖에 못 받아. 공무원들 있잖아, 박봉이야. 공무원들이 좋은 건 딱 하나야.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 뿐이지. 돈 벌려면 공무원 하면 안 돼. 퇴직을 겁나 빨리 하면 되는 얼마 안 나오지 퇴직금도. 공무원은 돈 생각하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사업해야지. 공무원은 진짜 박봉이야. 1, 2급은요? 어? 1급, 2급은요? 그 장관들이야 그건. 근데 장관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잠깐하고 마는 거잖아. 또 장관이 영원하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야.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거야. 진짜. 아니 4년씩 장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 그 영역에 대해서 장관이 여러 번 바뀌어. 1년에 하나씩. 거의 뭐 더 빨리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 치면 평범하게 잘해도 한 1, 2년밖에 못 하고 그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급수는 그냥 존재는 하지만 장관들이 한 월급이 한 800, 900 정도 될 걸? 많이 받네. 1급이. 대통령이 한 1,200, 300? 국회의원도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이 정도? 국회의원이 직업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이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은? 공단을 가입한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서 내는 국민들의 세금 중에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거야. 그걸 이제 세비라고 해. 그 사람들은 세비라고 하는데 세금에서 이제 주는 돈이다 해서. 근데 어쨌든 저 깡통이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네. 옛날에는 머리 자르고 다니고.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선생님들한테. 야,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나 때리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때릴 이유가 없잖아.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는 차별 대우가 확실했어. 공부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맨날 학교 늦게 오고 하는 애들은 맨날 쳐맞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눈밖에 안 나고 열심히 생활하는 애들은 그냥 한없이 칭찬받고 선생님들이 이뻐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니네들은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변하면서 이런 게 생겼잖아. 가만히 애들 말 들어보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으면 막 찐따 그러고 지들끼리 아주 별짓을 다 하더만.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 공부 잘하면 있잖아. 그냥 친구들이 다 인정을 해줘. 그런 세상이었고, 그러니까 건들지도 않아. 지들끼리 옛날에 막 좀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 막 괴롭히고 이런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 손끝도 대지도 않아. 괜히 건드려봤자 자기만 손해니까. 선생님들이 다 막아주거든.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건들 이유도 없고. 요즘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앉아있으면은 막 걔가 조금 재수없게 행동하면 막 애들이 막 걔 막 몰아가잖아. 내가 다 알아. 옛날에는 조금 재수없게 행동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런 세상. 그러니까 뭐 눈밖에 날 일이 없지. 자,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그랬어. 이제 자면 안 돼. 유지가 자면 안 돼. 유지가 졸리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졸리는 거야. 잘 봐. 자, 지금부터 잘 봐. 그래서 W는 델타카이. 지금 하는 게 달나라 얘기 같겠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해. 자,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알자 힘을 뭐라고도 쓰냐면은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다. 그래서 외력의 합이라고 쓸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 딱 아무것도 안 썼지만 일단 외라고 쓸 거야. 같은 말이야. 자, 외력의 합이 한 일. 근데 외력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보존력이라는 게 있고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어. 자, 보존력에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중1 때 배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2 2학기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보존력이고
그 외 대부분 힘인데 특히나 공기 저항력, 마찰력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힘 중에서 비보존력이라고 불러. 그럼 계속 바뀌는 게 비보존력이고 아니야. 바뀌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튼 중력, 탄성력, 전기력은 보존력, 그 외 대부분의 힘인데 특히나 공기 저항력, 마찰력을 비보존력이라고 했다. 알았지? 예.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있어. 이런 힘들이 있고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어려울 거야.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냥 외워서 좀 이따 쓰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일단 그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잘 들어. 보존력은 굉장히 특이한 거를 갖는데 보존력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비보존력은 그냥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일단 좀 외우세요. 알았어? 추가 설명은 다음 주에 할 거야. 아직 식을 전개할 게 많아서 그래. 비보존력은 위치 에너지를 안 갖는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 때문에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 때문에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탄성 위치 에너지, 전기력 때문에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다 위치 에너지인데 앞에 전기, 탄성, 중력이 붙지.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U라고 써. 알파벳 U. 알파벳 U. 대문자 U야. 대문자 U. 위치 에너지를 알파벳 U로 쓴다. 위치 에너지를. 원래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야. 원래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P를 따지 않고 U라고 씁니다. P는 다른 물리량으로 좀 많이 써서 아무튼 U라고 써. 원래는 영어 단어는 포텐셜. 모든 영어 단어의 첫자를 따진 않아. 알았지? 그 불가능해. 그래서 U라고 일단 쓴단 말이야. 이거를 쓰라고 하진 않아. 알았지? 이거를 좀 이따 시험 볼 때 이걸 쓰라고 하진 않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게 얘를 이쪽으로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외력이 한 일은 두 개로 갈라져.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로 갈라져. 이 보라고 쓴 거는 이 보존력의 보고, 이 비라고 쓴 거는 비보존력의 비야.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로 갈라져. 그런데 외력이 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존력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지. 보존력이 한 일은 뭐하고 같냐면 정의야. 위치 에너지가 U라고 그랬지.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로 물리학자들이 정의를 내려. 이걸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다음 주에.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야. 보존력이 U라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데 델타가 붙으면 변화라고 그랬잖아.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인데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 더하기 비보존력이 한 일은 델타 K가 돼. 따라서 첫 번째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야. 자, 정말로 물리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배운 거를 좀 이따가도 외워서 이제 쓰고 가라고 이제 외우는 부분을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할 건데 집에 가서 쇼츠 그만 보고 이번 주는 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외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의미를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주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해가 되면서 이게 나중에 너희들의 재산이 돼. 날 믿으라고. 절대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워도 이런 내용은 다른 학원에서 못 배워. 나한테밖에는 못 배워. 선생님이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 대학교 졸업할 때도 난 대학교 때도 공부만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여기서 고대 애들하고 뭐 경쟁하겠냐? 걔네들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선생님은 그냥 강의만 듣고 시험 공부 적당히 해서 시험 봐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졸업만 하고 건축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아. 지금은 의미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나도 너희들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지. 특히 대학교 때도 진짜 너무 열심히 했지. 학점도 엄청나게 좋아. 꽈탑을 한 게 총 8학기 중에서 한 6번인가가 내가 꽈탑이었어. 그러니까 졸업할 때 내가 꽈탑으로 졸업했지. 잘 생각해봐. 이게 1년에 2학기잖아. 1학기, 2학기. 대학교는 8학기란 말이죠. 건축은 지금 10학기이긴 한데 건축은 좀 배울 게 많아서 10학기인가 봐.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많아, 건축이. 근데 그 8학기 중에서 선생님이 6번을 1등을 했다니까. 나머지 2등인가 3등을 했지. 근데 졸업할 때 내가 그래도 꽈탑으로 졸업했어. 자, 봐봐.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공부만 했는데 뭐. 그래서 여자친구도 못 사귀었어. 공부만 하느라고. 내가 처음 소개팅을 한번 친구들이 하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거든. 근데 걔가 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만난 것도 아니야. 왜 만난 것도 아니냐면 계속 안 만나준다고 찡찡대는 거야. 까이신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안 만나준다고 계속 찡찡대. 그래서 아니 나 공부해야 돼, 나 과제해야 돼.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너 계속 안 만나주면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랬어 그냥. 나는 그때 여자보다는 내 공부가 너무 중요했거든. 왜? 그게 뭐 어때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 그냥 조용히 내 옆에서 그냥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줬으면 아마 내가 이뻐해줬을 건데. 신으로 생각하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다 집신도 제 짝이 있어. 너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비보존력의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 더 이취에너지 변화. 이거 넘김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자, 만약에 if 영어도 한번 써봤습니다. 비보존력의 한 일이 0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 저항이나 특히나 마찰력이 없으면 이런 뜻이야. 마찰력이 없다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문제 표현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다. 그러면 0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야. 자, 풀어서 써볼게. 델타 K는 뭐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지? 이거를 우리가 델타 K라고 썼었잖아, 앞에서. 델타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야. 그럼 U는 뭐야? 델타 U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맞지? 이거 다시 그냥 풀어서 쓴 거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자, 봐봐. 그런데 둘 다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은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위치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위치 에너지라고 쓸 수 있지. 이 마이너스 K0를 좌변으로 보내면 플러스 K0, 마이너스 U0를 좌변으로 보내면 플러스 U0. 맞지? 그럼 여기를 잘 보니까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졌냐면 만약에 이거라면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위치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두 개의 합과 나중에 두 개의 합이 등호 같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운동 에너지랑 이거 운동 에너지잖아.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두 개를 합한 거를 새로운 물리량으로 만들어 버렸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만들어 버렸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영어로 뭐냐면은 mechanical energy 그래. 영어 표현을 좀 알려주는 거야. 니네 나중에 대학에 가면 조금만 괜찮은 대학에 가면 다 영어로 공부를 하게 돼. 선생님이 영어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대학교 갈 때 영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낮다고 얘기한 것 뿐이야. 실제로는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여기 고대는 절반 강의가 다 영어 강의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영어 강의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자료 같은 건 다 영어고 책도 다 영어야. 한글책 같은 거 안 봐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필요하긴 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막 중고등학교 이제 위로 갈수록 내가 말했잖아.
공부 순서는 제대로 잡아야 돼. 수학. 그 다음에 아직 국어를 열심히 안 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영어 이 순서대로 잡아야 좋은 대학을 간다. 특히나 이과 애들은 국어하고 과학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국어, 영어, 과학 공부할 게 엄청 많아 나중에. 안 그러면 안 돼. 국어가 비중이 높아. 미안하지만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왜요라고 물어보지 마.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국어 왜 대학 들어갈 때 비중이 높아요 물어보면 뭐 내가 답할 수 있어?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왜 영어는 아직까지도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 교재들이 우리나라 교수들이 쓴 책들은 별로 안 좋아. 영어 책들을 봐.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다 영어고 교수들이 만들어 오는 그 PPT 띄워놓고 하는 수업도 다 자료가 영어고 그다음에 영어 수업을 심지어는 하는 교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건 중요해.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대학을 이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라고. 영어는 일주일만 이틀씩 다니면서 꾸준하게 해도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영어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영어에 매진하다가 대학을 못 간다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아까 이 운동 에너지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랬지? 에너지 GY. 그다음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쓴다? K. 근데 위치 에너지는 P라고 안 쓰고 U라고 쓴다고 그랬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M이지. 대문자에. 자, 질량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미케니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좌변이 뭐니? M0. M0가 뭐야? 처음 역학적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와 처음 위치 에너지의 합. 그다음 여기는 나중 운동 에너지와 나중 위치 에너지의 합이지.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거 중3 과정에 나와. 문제 풀 때. 지금 내가 중간에 중3 과정에서 써먹지 않는 개념들을 이어서 만들어준 것 뿐이지 이거는 나온다고 해. 그냥 말로만 나와. 그냥 외우라고 나온다고. 근데 내가 지금 유도해 준 거야. 의미를 좀 더 다음 주에 해줄게.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더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어디를 도대체가 시험을 보는 겁니까, 선생님? 이런 궁금함이 생기겠죠?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 과정을 쓴 다음에 일로 넘어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만약 한 다음에 일로 내려가고 일로 내려가고 일로 내려가서 요거는 괜찮아. 이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안 써도 되고 일로 와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정의해서 이 식이 이렇게 된다 까지 쓰고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시험 문제야. 쌤, 저그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다면 써야 돼. 아, 써야 돼요? 통으로 외워야 되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외우세요. 하려고 해도 안 될 확률이 외워 그냥. 그럼 외워. 마이너스 델타를 이거 써야 돼. 외워야 돼. 네? 그러니까 W 보는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다. 이거 외워야 돼. 지금 저것도 써야 돼요. 뭐 외력이 보존 자, 보존력으로 여기까지는 일단 썼어? 네. 그럼 다시 써줄게. 시험 보는 거. 자, 이렇게 쓰라고. 외력이 합의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 이걸 말로 쓰라는 건 아니야. 자, 외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과 같고 이렇게 수식만 쓰는 거야. 말로 다 쓰라는 게 아니야. 자, 보존력이 한 일은 이렇게 표시하고 정의 어떻게 정의를 했다? 마이너스 델타 U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외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 더하기 W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쓰면 이게 델타 K잖아. 이런 과정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 비보존력이 한 일은 쟤를 우변으로 넘어가면 델타 U 더하기 델타 K가 되고 여기서 만약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라면 다른 말로 공기 저항이나
저항이나 마찰 없다면 이렇게 말로 써주고 없다면 0은 델타 U 더하기 델타 K고 이걸 풀어서 쓰는 거야. 델타 U는 U 빼기 U0, 델타 K는 K 빼기 K0. 그래서 U0하고 K0를 좌변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미케니컬 에너지를 U 더하기 K로 다시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름을 써놔야 돼.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따라서 M0는 M이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칠판에 써 있는 거 다 쓰는 게 시험 문제. 외우세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할 거야. 그거를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이 전에도 많은 설명을 했잖아 지금. 그런 것들은 필기한 거 봐가지고 선생님 말을 했던 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강의를 좀 보라고. 알았어? 지금 녹화를 다 해놨으니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오늘 한 80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니네들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내용이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은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믿으면 이번 주는 쇼츠보다는 선생님 거를 좀 많이 보세요. 뭐라고 제발.